네, 그러면은 웹 크롤링, 웹 크롤링으로 데이터 수집하기 세미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한국외대 차민철 교수님 및 연구실에서 학부생 연구생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승주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네, 본 세미나는 비전공자의 신분,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전공 신분으로 공대 교수님의 연구실에 들어가서 지난 여름방학을 전부 바쳐서 진행한 과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고 말씀드리고, 그 과제 이전에 저희 연구실을 조금만 소개를 드리자면은, 여기가 연구실 홈페이지고요. 잘 보이죠? 뭐, 멀티모달 데이터를 수집한다. 어딨지? 멀티모달 시스템 연구실 뭐 이렇게 주어져 있고 저희 차민철 교수님과 그리고 그리고 어제 새로 오신 그 독일의 스테판 파슈라는 분과 함께 하고 있고요. 어,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다면 저한테 연락 주시거나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컨택하실 수 있으니까.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프로젝트가 요건데 XR 공간 반응형 콘텐츠 최적화 다른 거 보실 필요 없고 콘텐츠 최적화를 위한 UX 평가를 하는 게 메인이거든요. 그래서 UX 평가를 하기 위해서 VR 게임의 리뷰를 수집하기로 했습니다. 그 리뷰를 수집하다 하고 데이터 분석하고 그 경험을 살려가지고 오늘 한번 크롤링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가보죠. 자, 목차는 왜 크롤링이 뭔지랑 예시 코드 같이 보고 그 다음에 크롤링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. 근데 아마 1번, 2번 하면 시간이 다 갈 것 같아서 3번은 참고 정도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웹 크롤링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. 혹시 여기서 웹 크롤링 해보신 분 계신가요? 자기가 혹시 웹 크롤링 해보셨다. 경로님 계시고, 대현님이랑 유빈님, 이양님, 현서님, 꽤 많이 계시네요.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신데, 거의 맞나? 생각보다 많네. 의외로 크롤링을 많이 하시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. 왜냐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뭐 캐글이나 이런 해커톤 같은 데서는 보통 데이터를 주어지고 시작을 하고 또 사실 웹 크롤링 같은 경우에는 웹페이지에 대한 지식이 좀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데이터가 필요한 거는 백엔드나 아니면 또 DB 관리하시거나 AI 하시거나 이런 쪽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많이 하시진 생각보다 많이 하시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분야인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자, 네, 데이터 분석에서 그 분석과 위에 있는 건 딱 하나죠. 재료. 데이터를 잘 뽑는 게 데이터 수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이렇게 데이터, 공공 데이터 포탈에 들어가서 하거나 아니면 뭐 구글 애널리틱스, AI 허브나 아니면 캐글에서 실제 기업 데이터를 받아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하죠. 그런데 이렇게 주어지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미리 수집을 하고 정제를 하고 뭐 필요에 의해서 배포를 하는 거죠. 근데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는 이런 데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뭐 여기 정말 많은 데이터 뭐 9만 7천 곳도 있고 훨씬 더 많은 데이터가 있겠죠. 근데 우리가 실제로 뭐 보고 싶은 데이터, 새롭게 생성되는 데이터도 많을 거고 아니면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서 굳이 수집하지 않았던 데이터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크롤링을 사용하는 게 좋겠다. 그래서 일단 데이터 분석에서 데이터 수집은 필수적인 과정으로 올바른 데이터 수집 없이는 효과적으로 분석과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겠다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. 그렇다면 크롤링은 무엇이냐? 크롤링은 데이터를 쓸어오는 겁니다. 크롤링은 보통 크롤링이라는 것과 스크래핑을 혼용해서 쓰는데 크롤링은 어원을 살펴보면 영어로 기어다니다, 엉금엉금 기다. 이런 거 생각하면은 뭐 애기들이 엉금엉금 기면은 부모님이 바닥 다 쓸고 다니냐, 청소하냐 이렇게 하시죠. 그렇게 다 쓸고 다니는 느낌으로 웹페이지를 막 쓸고 다니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크롤링이라면은 스크래핑은 하나의 웹페이지를 띄워놓고 거기 안에서 데이터를 뽑아내는 거를 스크래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제가 이따가 파이썬의 두 가지 모듈을 통해서 크롤링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 모듈을 통해서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뭐 구분해서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뭐 크롤링은 웹페이지를 탐색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고 스크래핑은 특정 웹페이지에서 필요한 정보를 뭐 신문에서 스크래핑 하듯이 추출하는 과정이고요. 하지만 같은 모듈이니까 굳이 용어를 구분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고 어쨌든 웹페이지의 데이터를 긁어오는 과정이다.
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프론트 하시는 웹페이지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크롤링이 쉽다고 말씀드렸는데, 이렇게 프론트 분들이 데이터를 긁어 오시고 뭐 이거 해줘, DB 만들어줘, 백엔드 이거 서버 해줘, 이런 거 하시면은 뭐 프로젝트가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근데 크롤링을 할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,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정보통신망 침해 행위 금지 요 조항에 따르면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서 정보통신망에 침입한다면, 여기 또 보안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? 그러면은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, 그렇다면 뭘 해야 되는가? 뭐 어떤 거를 크롤링 해야 되는가 하면은, 사이트 기본 URL,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글 플레이에서 뭐 앱의 정보나 리뷰를 크롤링하고 싶다 하면은 구글 플레이의 홈페이지에다가 /robot.txt를 입력하면은 어떤 URL의 정보들이 크롤링 가능한지, 아니면 어떤 거는 허락되지 않았는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허락된 거는 마음대로 쓰시면 되고, 허락되지 않은 거는 좀 몰래 쓰셔야겠죠. 근데 뭐 모든 게 allow 또는 disallow로 라벨링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틈새가 있다면은 적당히 잘 해서 쓰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저희가 뭐 상업적으로 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연습하면서 뭐 데이터 가지고 놀고 할 거면은 크게 상관은 없지 않을까. 그리고 뭐 여기에는 아이디 같은 게 항상 이렇게 디스얼로우로 되어 있는데, 그런 거는 보통 뭐 사이트에서 다 막아 놓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러고 나서 저는 사실 파이썬을 거의 주로 쓰기 때문에 파이썬의 두 가지 모듈을 알려드릴 거고요. 뭐 R이라든지 아니면은 아마 자바도 크롤링 모듈이나 라이브러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, 저는 일단 파이썬의 모듈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보통 이 세 가지를 많이 쓰는데, 뷰티풀 숲이랑 스크래피 그리고 셀레니움을 많이 씁니다. 이 세 가지의 특징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, 뷰티풀 숲 같은 경우에는 아까 크롤링과 스크래핑을 나눠드렸죠. 스크래핑을 잘하는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웹페이지를 띄워놓고 거기 안에서 파싱, 그 데이터를 뽑는 거죠. 특정 데이터를 추출하는 거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고, 셀레니움 같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그 여러 가지를 해줍니다. 예를 들어서 뭐 페이지를 밑으로 스크롤링을 해줘, 그 스크롤을 내려줘 라든지, 아니면 이 버튼 클릭해줘,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이기 때문에. 그리고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, 뷰티풀 숲 같은 경우에는 저희 눈에 웹페이지가 보이진 않습니다. 근데 셀레니움 같은 경우에는 웹페이지를 띄워두고 뭐 이렇게 실제로 웹페이지를 작동하면서 스크롤링을 해주기 때문에, 그 부분에서 조금 성능 차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가시성, 이런 게 좀 다를 수 있겠죠. 네, 저희 개발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항상 그 오류를 잡는 싸움이기 때문에, 뷰티풀 숲으로 막 이걸만 가지고 코딩을 하다 보면은 이게 왜 터진지 몰라요. 이거 좀 긁어와줘 했는데 없습니다, 이러고 끝이면은 정말 답답하기 때문에, 항상 뭐 셀레니움을 좀 틀면서 처음에 해놓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뷰티풀 숲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스크래피 같은 경우에는 전체 프레임워크를 다 다루고 있는 모듈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능은 참 많은데 조금 복잡하고, 처음 시작하기가 좀 복잡하고 좀 이런 게 복잡한 게 있어가지고, 스크래피는 정말 큰 프로젝트에서 반복적으로 하는 게 아니면은 잘 안 쓰고 있긴 합니다. 그래서 뷰티풀 숲이랑 셀레니움 이 세미나를 보고 시도해 보실 거라면은 두 가지를 쓰는 게 좋겠습니다. 두 모듈의 모든 기능을 다룬다기보다는 어떤 기능들이 있으니까, 사실 요즘은 챗GPT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크롤링 할 때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일단 크롤링이 웹페이지 기반으로 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, 일단 요거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? 요 지금 요 위에 보이는 요 접시 위에 피클 있고, 혹시 이거 해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? 없군요. 있으시군요. 요게 그 CSS에서 HTML 태그를 지칭하는 법을 배우는 거, 상속이랑 이런 걸 배우는 건데, 뭐 플레이트 안에 오렌지가 있고 띄어쓰기를 하면 상속이 되는 거고요. 그 안에 있는 거 플레이트 안에 오렌지를 지칭하는 거고, 점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클래스의 이름을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점 스몰 하면은 오렌지 중에서 클래스가 스몰인 거. 이렇게 HTML의 태그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네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텍스트도 있고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,
거기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만 긁어오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지정을 해주는 게 좋겠죠. 지정하는 방법을 배우는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혹시 모르셨다면 요거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. CSS 기반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크롤링할 때 도움이 돼서 한번 넣어봤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코드 예시를 보면서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구글 플레이라는 사이트에서 뭐 리뷰 정보를 이렇게 긁어오고 싶다. 그렇다면은 그냥 긁어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아까 봤듯이 일단 div 태그, 그 HTML 태그를 봐야겠죠. 웹페이지에서 우클릭하고 검사를 누르시면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, 예를 들어서 요 구입했는데 요거를 지칭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요 div에서 클래스 요 친구, 클래스가 요거인 친구로 접근을 한다면은 아마 이 리뷰가 긁히게 될 겁니다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, 여기서 조금 어려워지는 게, 이 전체 HTML 안에 요 H3YV2D, 아마 요거는 뭐 리액트로 코딩을 하셔가지고 예쁜 클래스명이 아닌 것 같은데, 그러면은 4개밖에 없죠. 4개밖에. 요 4개가 이렇게 크롤링이 되게 되죠. 뭐 이런 식으로 리뷰를 긁고 싶다면 이렇게 하면 된다. 근데 전체 리뷰가 4개밖에 없나 하지만 이거 리뷰 모두 보기 같은 거를 클릭해야지. 클릭하면은 또 이렇게 나옵니다. 아까 저희가 그 웹페이지를 분석해서 뭐 이거를 클릭 H3YV2D를 하면은 크롤링이 되겠지 했지만 이렇게 새로운 창이 나오고 하면은 또 아까 셀레니움에서 직접 창을 보고 스크롤을 내려줘 이런 식 같은 동작을 해야지 모든 정보를 크롤링할 수가 있겠죠. 그러면 실제 코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거는 제가 만들었던 코드인데요. 스레드 이런 거는 여러 개를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한 모듈이고, 여기 보시면은 뷰티풀 숲이라는 모듈과 셀레니움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담당하는 거를 임포트 한 다음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구글 플레이에서 스레드 이거는 무시하시고, 맨 처음에는 get 브라우저를 해가지고 아까 셀레니움으로부터 페이지를 여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. 그래서 URL을 통해서 여는데 맨 처음에는 저희가 URL에 뭐 이런 아이디 같은 게 있거든요. 특정 게임을 지칭하는 아이디인데 이 아이디를 입력하면은 이 게임에 대한 창이 뜬다. 그럼 그 창을 띄운 다음에 셀레니움으로 이 브라우저를 띄운 다음에 그 다음에 크롤링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. 한번 동작을 해보도록 하죠. 뭐라? 약간 잘 돌았는데? 다시 한번 해보죠. 어, 죄송합니다. 제가 분명히 확인을 하고 왔는데. 어,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셀레니움 모듈을 통해서 웹페이지가 뜨고, 아까 이 버튼을 클릭하는 동작을 취한 다음에 뭐 스크롤을 다 내려서 여기 있는 리뷰들을 크롤링 하겠다. 이런 동작을 하게 만드는 거고요. 저도 이거를 다 기능을 알고 짰다기보다는 챗GPT의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기능이 있다,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것만 알면은 아마 GPT나 다른 LLM의 도움을 받아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. 좋습니다. 이런 식으로 되고요. 또 다른 거 하나 해보면은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코드를 시연하는 거는 그렇게 적절한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. 멈추어야 되는데. 이번에 메타 사이트로 이렇게 크롤링을 해보면은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게임의 정보부터 긁어오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. 그 게임의 정보를 긁어오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URL을 통해서 접근을 하고요. 여기는 자동으로 이렇게 해서 게임의 정보들을 다 긁어서 일단 게임의 정보들을 저장한 다음에
각 게임의 아이디를 받아와서 그 아이디를 바탕으로 새롭게 URL을 작성한 다음에 탐색을 하는 거죠, 계속. URL을 작성한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서 게임 웹 안에 있는 리뷰를 긁어온다.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. 좋습니다.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걸 알면은 여러분도 충분히,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이런 식으로 게임의 정보를 다 가져왔다면, 요거는 오류가 떴네요. 어쨌든 게임 정보를 가져와서 저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롭게 추출된 사이트로 들어가서 크롤링을 새롭게 진행해서 거기에서 원하는 정보를 긁어올 수 있다는 거. 처음에 이렇게 코드가 복잡해 보이지만 처음에 코딩만 해놓으면은 반복 작업에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러 대규모 데이터셋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렇게 불러온 데이터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했던 포스터 작업의 일부인데요. 이렇게 어,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뭐 리뷰를 전처리하고 여러 가지 보통 토핑 모델 자연어 같은 경우에는 토핑 모델링 같은 걸 많이 돌리는데 토핑 모델링은 그 전체 문서 중에서 대표가 되는 단어를 찾는 거 하나랑 그 전체 문서들을 클러스터링이라고 해서 비슷한 친구끼리 묶어주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전체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었냐 이런 식을 찾아보는 건데 그래서 리뷰로부터 전체 주요 토픽, 리뷰의 주요 토픽을 하고 이렇게 시각화도 할 수 있다는 거. 제가 관심 있는 이런 게임 분야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스스로 크롤링하는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용했던 방법입니다. 좋습니다. 그렇다면은 Q&A가 질문이 있다면은 질문에 대한 답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